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Secure Automated When 템플릿 그리고 정책 소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이 SD-WAN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버뷰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가지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 가장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가 되겠죠. 이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인 Secure Automated WAN에 관련되어서 많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패널리스트로는 김창덕 프로, 가순옥 프로, 김지훈 프로, 심준다 프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저희 세션에 처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러분들의 세션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션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 있다고 하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A 패널을 통해서 질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보내실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All Panelist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이 패널리스트로 계신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SD-WAN의 전반적인 기술적인 기능 그리고 많은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유스케이스인 기본적인 유스케이스인 Secure Automated WAN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Secure Automated WAN에 포함된 피처 그리고 폴리시, 이 시큐리티 템플릿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시스코 SD-WAN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오늘 시간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당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ecure Automated WAN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Secure Automated WAN에 포함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템플릿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Policy,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AP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DNS 센터, 카탈리스 센터에서도 API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SD-WAN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API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키텍처는 이 컨트롤 플레인 부분과 데이터 플레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플레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웨니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웨니지 장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라우터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각 지점에 있는 우리 라우터 장비들을 여기에서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인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라우팅 디시전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SD-WAN에서는 이 컨트롤러라는 장비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SD-WAN을 매니지먼트하는 플레인을 이제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SD-WAN에 대해서 컨피그 그리고 트러블 슈팅, 모니터링을 하는 장비가 이제 매니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인증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노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그로 엣지 장비가 우리 SD-WAN에 붙을 때 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우리 SD-WAN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매니저 GUI를 통해서 어떤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두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중에 엣지 장비로 내려가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한 대의 장비가 온보딩을 할 시에는 이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우리 SD-WAN 패브릭에 붙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유즈 케이스인 Secure Automated WAN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Secure Automated WAN에서는 특히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보신다면은 주요하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ecure Bandwidth Augment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Secure Network Segmentation,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Zero Touch Provisio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Centralized Management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Secure Bandwidth Aug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대역폭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MPLS와 같은 전통적인 이 WAN 링크 외에도 저렴한 브로드밴드, 이런 4G나 5G 링크를 사용하여서 대역폭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링크를 사용하여서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제 SD-WAN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서로 다른 트래픽 유형을 분리를 하여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보호를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그먼트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서 보안도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다양한 자사의 비즈니스에 맞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쉽게 구성을 하고 또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인데요. 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PNP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를 이제 네트워크에 추가를 할 때 어떤 수동 설정이 없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SD-WAN 패브릭에 가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가입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온보딩을 하겠다. 이런 것들로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수동 설정에 필요한 이런 시간과 인력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저희 SD만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플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Centralized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 집중식의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장비를 통해서 우리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장비 이런 설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매니저 외부 UI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성능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능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Secure Automated WAN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SD-WAN에서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트워크 관리에서의 이런 복잡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WAN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보안 강화, 그리고 또 신속한 배포,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 이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 기능 그리고 또 베네핏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드위스 확장, 즉 이 대역폭 확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먼저 첫 번째 스크린샷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스크린샷에 나온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 경로의 로드 쉐어링을 하는 기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웹 링크, 예를 들면은 이제 MPLS, 브로드밴드, 4G 이런 네트워크 링크 간에 이제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대역폭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링크를 병렬로 사용을 함으로써
더 높은 이런 총 전반적인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 트래픽이 특정 링크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혼잡과 이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링크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링크를 통해서 이 트래픽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제어 정책을 통한 노드 쉐어링 기능인데요. 이제 제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폴리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컨트롤 폴리시를 통해서 특정 링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트래픽이 우선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고성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최상위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링크를 사용하여서 이제 네트워크 리스크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 보이시는 이제 데이터 정책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경로 선택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 폴리시를 통해서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구 사항과 네트워크 상태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폴리시를 사용해서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적합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향상된다고 하면은 사용자 경험이 따라서 향상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밴드위드, 대역폭을 확장을 통해서 우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확장을 하고 또 성능을 최적화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더욱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능에 넘어와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저희가 VPN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VPN은 저희 기존의 IPsec VPN 이런 VPN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라우터에서 VRF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는 기능을 우리는 VPN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SD-WAN에서 VPN 세그멘테이션은 네트워크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부서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 만약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엔지니어 부서 또 아니면 IT 부문 그리고 또 파이낸스 부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네트워크를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VPN 1은 이제 우리 IT 부서, 그리고 VPN 2번은 파이낸스 부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트래픽 자체를 격리를 하고 또 네트워크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SD-WAN에서는 이런 분리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독립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VPN마다 개별적인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설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진 부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맞춤형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VPN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나 어떤 트래픽 혼잡이 다른 이 VPN에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VPN을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VPN에 따라서 토폴로지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풀메시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파셜 메시, 포인트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지사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지사 간의 방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풀 메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특정 뭐 은행 고객이라고 했을 때 지사 간의 방문이 필요 없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허브앤스포크 허브앤스포크 토폴로지를 활용하여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VPN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맞게 이제 최적의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Centralized Management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Centralized Management는 우리가 SD-WAN에 있는 매니저 플레인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속하게 되는 장비가 매니저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vManage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SD-WAN에 리브랜딩이 되면서 매니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화면은 사실 저희 실제 매니저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이제 한 가지 화면에서 하나의 GU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예를 들면 뭐 어류 관리, 그리고 또 컨피그레이션 관리, 어카운팅 관리, 성능 관리, 그리고 보안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웹 GUI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SD-WAN에 대한 설정, 관리,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은 모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나의 싱글 펜 오브 클래스, 즉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게 되고 또 네트워크 어떤 설정에 대해서 추가를 할 부분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D-WAN에서는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설정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템플릿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잠깐 이 기존의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하지 않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기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CLR 베이스로 많이 설정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비에 이제 텔넷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SSH 아니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콘솔 접속을 통해서 장비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오토메이션을 한다고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한 번에 장비에 밀어넣는 식으로 설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LR 방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뭐 신탁스 에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오류들을 통해서 이제 장비에 설정들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따로 보관을 하는 게 어렵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의 이제 장비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SD-WAN에서는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템플릿을 통해서 모두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템플릿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피처 템플릿이 그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피처에 대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템플릿, 그리고 멀티캐스트, SNMP, 라우팅 프로토콜, 또 DHCP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피처 템플릿들이 나중에 어떻게 장비에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디바이스 템플릿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또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방식으로는 하나는 이제 피처 템플릿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CLR 템플릿,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장비에 접속해서 설정했던 것처럼 이제 CLR 명령어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사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피처 템플릿을 통한 설정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처 템플릿이 먼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면은 이 시큐리티 관련되어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OSPF에 대해서 내가 설정했을 때는 OSPF 피처 템플릿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피처 템플릿을 이제 조합을 하여서 하나의 디바이스 템플릿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피처 템플릿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디바이스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처 템플릿이든 디바이스 템플릿이든 모두 장비 유형에 대해서 유형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SR 4K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피처 템플릿을 구성을 하고 나중에 이런 구성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ISR 4K 장비, 4K 라우터의 디바이스 템플릿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타입은 꼭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데모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컨피그에 대한 설정은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전반적인 트래픽이라거나 그리고 회선에 대한 최적화 설정은 우리 매니저에서 폴리시 설정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이제 기존의 카탈리스 센터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스코 솔루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IBN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IB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Intent Based Networking. 그래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우리 네트워크를 설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하여서 어떤 아웃컴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BN에서는 우리 사용자들의 의도를 실제 장비에 맞는 컨피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폴리시가 사실상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뭐 트래픽에 대한 설정, 또 회선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하나하나의 컨피그를 우리 장비가 바꾸어서 실제 장비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 GUI를 통해서 하는 설정들이 나중에는 모두 이제 장비가 알아볼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으로 바뀌어서 장비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olicy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localized policy 그리고 하나는 또 centralized policy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localized policy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말 그대로 localized 즉 나의 하나의 사이트 또는 하나의 개별 장비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ocalized policy는 디바이스 템플릿 형식으로 장비에 이제 프로비저닝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Centralized Policy는 이에 반해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폴리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ntralized Policy는 우리 전반적인 네트워크, 예를 들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SLA에 관련된 앱 어웨어 라우팅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ocalized policy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대 장비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OSPF, BGP 라우팅 아니면 QoS, ACL 이런 부분들은 장비 한 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ocalized policy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centralized control policy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centralized policy를 이제 centralized control policy 그리고 또 centralized data policy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하시면은 이제 컨트롤 폴리시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폴리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우리 네트워크 전반적인 구조와 트래픽의 경로를 이제 정의하고 관리하는 폴리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VPN 토폴로지에 관련된 이제 폴리시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브앤스포크 폴리시를 적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여러 지선 간의 이제 통신을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VPN 멤버십에 대한 폴리시도 이에 속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부서 그리고 또 파이낸스, 재무부서, IT부서
등 여러 부서를 별도의 VPN에 할당을 하고 또 이런 VPN에 대한 트래픽을 분리를 하고 이제 맞춤형의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Centralized Control Policy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Centralized Data Policy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폴리시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래픽의 우선순위, 그리고 경로 선택, 그리고 또 QoS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폴리시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AAR 폴리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AAR 폴리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도 여러 가지 폴리시가 있고 이제 센트럴라이즈 폴리시, 로컬라이즈 폴리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기존의 카탈리스트 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사용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API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설정이라거나 아니면 리포트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D-WAN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우리 장비에 대한 구성이라거나 아니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모두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이제 웹 훅을 통해서 또 타사 시스템과의 통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구성하거나 배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점 사이트에서 아니면은 지점에서 사무실을 개설을 할 때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장비를 구성을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API를 통해서 이 SD-WAN에 있는 장비 상태라거나 터널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재적인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얼러트 형식으로 경고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API 콜을 사용해서 장애 발생 시에 자동으로 로그를 수집하거나 또 문제를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API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매니저 이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매니저 IP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API doc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API 도큐멘테이션이 있는 이제 링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API 도큐멘테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PI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화를 실현하고 싶다, 어느 정도 자동화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코 SD-WAN에 있는 API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슬라이드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실제 데모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데모 환경을 공유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일단 등록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제 중앙 집중식 관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SD-WAN에 대한 설정은 모두 이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매니저 GUI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사실 간단히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사용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 버전인 이제 20.11점 버전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GUI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점 버전이라는 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템플릿에 관련되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폴리시 설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configuration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데모에서는 하나의 신규 장비가 업그레이드, 온보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온보딩을 완료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웬 엣지 장비는 11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모를 통해서 한 대 더 온보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컨피그레이션에는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제 두 가지 템플릿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디바이스 템플릿 그리고 피처 템플릿 두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럼 먼저 피처 템플릿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템플릿을 보게 되면은 일단 해당 환경에는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PN에 관련된 피처 템플릿, 그리고 인증 서버에 관련된 템플릿, 그리고 SNMP 이런 이제 배너 이런 것까지 모두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피처 템플릿들은 모두 디바이스 모델에 따라서 설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카탈리스트 8K, 이런 CSR1K 여러 가지 장비 유형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피처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추가를 하여서 장비 한 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디바이스 템플릿과 피처 템플릿 간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비 유형을 일단 특정을 하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디바이스 템플릿은 지금 보시는 브랜치 타입 2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디바이스 템플릿은 이제 이 카탈리스트 111 장비에 설정을 한 템플릿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처 템플릿을 만들 때에도 이 해당 장비에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증 서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서버 설정들을 이제 CLI가 아닌 이런 GUI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어스 서버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IP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가 있게 되는데요. 변수 부분은 사실 세 가지 변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글로벌 변수, 그리고 디바이스 스페시픽, 그리고 디폴트. 일단 이 변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이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할 때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비마다 또 추가로 이 프로비저닝을 할 때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디바이스 스페시픽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비에 실제로 프로비저닝을 하기 전에 해당 변수에 대해서 또 수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드실 때는 여기 템플릿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오늘 데모에서는 전반적인 이런 설정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캔슬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새로 만드신 이제 피처 템플릿이 여기에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스트된 이제 피처 템플릿을 디바이스 템플릿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디바이스 템플릿으로 넘어오셔서 아까 이 브랜치 타입 2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디트를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인증 서버에 대해서 만약에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인증 서버에 있는 이제 템플릿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템플릿을 디바이스 템플릿에 포함을 시켜야만이 이제 하나의 템플릿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만드신 다음에는 장비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 타입 템플릿이 있게 되는데요. 해당 템플릿에는 이제 피처 템플릿이 21개가 포함되어 있고 아직 장비에 어태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비에 어태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태치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장비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어태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비에 이 설정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IP 어드레스라거나 아니면 프리픽스 설정들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아까 피처 템플릿에서 저희가 설정을 할 때 해당 부분을 디바이스 스페시픽, 해당 변수에 대해서 디바이스 스페시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템플릿을 통해서 여기에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번거롭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템플릿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 파일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 값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사전에 이미 편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비를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이런 변수 값들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CS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설정 값들이 이제 실제 장비에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제로 컨피그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nfig 프리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config diff를 통해서 어떤 값들이 변경이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 이 해당 템플릿이 추가가 되면은 삭제가 되는 설정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해당 템플릿을 통해서 추가가 되는 설정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한눈에 어떤 설정들이 변경이 되는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config devic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템플릿이 실제 내가 아까 선택한 장비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 아이디가 400이 되는 이 사이트에 설정할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피처 템플릿을 컨피그를 하는 준비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체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비가 온라인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실제로 내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석세스가 나오게 되면은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장비에 어태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한 대의 엣지 장비가 SD-WAN 패브릭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 메인 랜딩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11대였던 장비가 이제는 12대의 장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클릭하셔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이트 400에 이제 새로 추가된 장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온보딩 된 시간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장비를 자동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온보딩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템플릿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하나의 설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인 폴리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폴리시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시에는 이제 컨트롤 폴리시 그리고 로컬라이즈 폴리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센트럴라이즈 폴리시는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폴리시다. 그리고 로컬라이즈 폴리시는 장비 한 대 한 대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컬라이즈 폴리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이런 뭐 베이스라인 폴리시 그리고 뭐 리모트 로케이션 이런 폴리시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시들은 한 대 한 대의 장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작은 설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로컬라이즈드 폴리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라이즈 폴리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센트럴라이즈 폴리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PN 토폴로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토폴로지나 우리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토폴로지다. 폴리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 폴리시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add 폴리시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넘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크게는 네 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룹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정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 그룹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룹, 컬러, 그리고 데이터 프리픽스, 사이트, VPN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그룹화를 해서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웹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그룹화를 설정을 통해서 HTTPS로 이제 네이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 365라고 네이밍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관련된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룹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앱, 그리고 유튜브, 구글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룹화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폴리시를 설정할 때 이런 그룹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VPN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한 사실 우리가 설정한 VP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될 텐데요. VPN 10, VPN 20, VPN 40 이런 VPN들을 이제 그룹화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때 좀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룹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VPN을 포함한 이런 그룹은 All VPN이라고 하고 그리고 게스트 VPN은 이제 VPN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임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롭게 이런 그룹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내가 설정했던 이런 그룹을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사실 이제 토폴로지와 VPN 멤버십에 관련된 폴리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뭐 허브 앤 스포크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허브 앤 스포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허브 사이트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브랜치 1번을 선택하시고 이제 스포크 사이트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브 사이트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허브로. 그리고 스포크 사이트는 브랜치를 이제 스포크 사이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VPN 멤버십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VPN 멤버십, 어떤 사이트를 어떤 VPN에 이제 묶어 넣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1번은 이런 마이 VPN 그리고 코어 VPN, 게스트 VPN 이런 VPN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VPN 멤버십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들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트래픽 관련된 폴리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그리고 트래픽 데이터에 관련된 폴리시, Cflowd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플로우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하는 Cflowd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데모에서는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에 관련된 폴리시를 하나 임포트를 하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폴리시들을 임포트를 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래픽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로 추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트래픽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서비스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나의 트래픽을 파이어월을 거쳐서 나가게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룰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완료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요. 일단 policy name과 description을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사항들이 여러 가지 탭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탭들이 사실 앞서서 설정을 하였던 이런 policy가 되겠습니다. 저는 토포로지, 트래픽 데이터, 시프로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선택을 했던 이제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 라우팅을 어떤 사이트에서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라우팅 폴리시를 특정 사이트, 만약에 데이터 센터 1, 그리고 VPN은 코어프 VPN에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내가 앞서 이제 많이 설정을 했던 부분들을 어느 사이트에 적용을 할지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olicy name과 description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save policy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policy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activate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적용되는 장비에 적용되는 사이트에 모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centralized policy는 우리가 매니저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통해서 내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폴리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컬라이즈드 폴리시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싱글로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비슷하게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룹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forwarding 클래스, QoS, 그리고 ACL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활용을 할 이 폴리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oS는 나는 따로 설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ACL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ACL을 추가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앞서 설정했던 이런 폴리시들을 이 네임을 정하고 디스크립션을 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ocalized policy는 장비 한 대 한 대에 영향을 주는 폴리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폴리시들은 나중에 우리가 장비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장비 템플릿을 편집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폴리스에 관련된 이런 피처 템플릿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이 localized policy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localized policy가 device template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장비에 내려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과 폴리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Secure Automated WAN은 우리 SD-WAN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제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설정에서 아주 중요한 템플릿 그리고 폴리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SD-WAN에서 API를 통해서 구성이라거나 모니터링, 트러블슈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채팅창 또는 Q&A 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SD-WAN 관련해서 참고 자료가 있게 되는데요. 이 참고 자료들은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월에는 두 개 세션을 준비를 하였었죠.
그래서 SD1 시작하기, 그리고 Secure Automated Ban, 템플릿, 그리고 정책 소개라는 두 개의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SD-WAN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또 어떻게 도입을 하셔야 될지 알게 됐으리라고 믿게 되는데요. 저희 7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카탈리스 센터, DNS 센터에 관련된 세션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지시는 세션에 많이 등록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알찬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